여러분,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이제 사무는 이번 주 목표치를 달성했고요. 윤리를 이제 직업 윤리까지 하고 세계사를 산업혁명까지 하면 이번 주 목표가 진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 10시에 잘 수 있을까요? 아니야. 저 11시에 잘 수 있을까요? 저 이거 끝나면 노래 한 곡 할 건데요. 빨리 끝내야겠습니다. 뭔가 노래 부르는 거 유튜브에 올리고 싶긴 한데 제가 부를 때는 제가 잘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다른 사람들 부르는 거 들으니까 나 좀 못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듣는 제 목소리랑 녹음해서 듣는 게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녹음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사람들 옆에서 부르면 안 나와. 그렇게 뭔가 혼자서 할 때만 나와. 막 층간소음 때문에 살짝 걱정돼서 좀 약간 소심해져. 자, 다음은 과학기술 가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좀 더 대담해지면 한번 우쿨렐레로 치면서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래 좋아요. I was your man. 브루노 마스의. 과학과 디지털, 과학윤리라고 하자. 과학 and digital. 야, 글씨가 너무 큰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사실 글씨를 큰 게 약간 멋있다고 생각해서 글씨가 큰 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좀 별론 것 같긴 하고. 자, 보겠습니다. 자, 뭐 할 거냐면요. 과학기술 가치 중립성 논쟁. 근데 뭔가 약간 노래를 부를 때 다른 성대를 쓰는 것 같아. 뭔가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안에 있는 안에 있는 뭔가를 꺼내서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보컬 학원에 다녀볼 생각이에요. 제 성인이 되면 보컬도 다니고 일렉 기타도 다니고 욕심이 많은데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일단 보컬 다닐 거고 그리고 이제 일렉 기타도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알바를 할 건데요. 카페 알바를 할 거고요. 피방 알바를 할 거고요. 제 1등 알바 리스트에 편의점 알바를 너무 해보고 싶어요. 이게 그 살인장난감 보니까 너무 편의점 알바가 하고 싶어졌고 그리고 성우 알바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약간 뭔가 스푼 라디오 같은 데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친구가 해줬거든요. 그래서 한번 스푼 라디오 장난이고요. 이렇게 배워보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3학년이나 2학년 축제 때 한번 공연 나가볼까 싶은데 근데 제가 또 보컬로 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사실 랩으로는 한번 나가봤는데 보컬로는 모르겠어. 랩은 이제 잘한다는 근데 나 잘 부르나? 약간 자기 객관화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노래방을 한 5명 정도 갔거든요. 저희 가족 3명. 근데 가족 3명은 사실 객관적이지 않은데 언니가 잘 부른다고 한 건 좀 놀랐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 한 3명 정도? 4명인가? 데리고 왔었는데 다 저보고 잘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약간 좀 잘 부르나? 근데 내가 들어도 예전보다 훨씬 나은 것 같기도 하고 홈커너를 많이 해서 그런가? 그리고 랩은 요즘 좀 못해. 랩을 너무 많이 안 불렀더니 좀 노래방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공연 취소된 이후로 조금 사실 싫어져가지고 좀 덜 들었더니 뭐 그건 아니고 그냥 덜 불렀더니 좀 그렇게 됐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고요. 보컬 학원을 꼭 다녀보고 싶다. 제 발성이 맞는 거예요.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이제 갔는데 딱 제가 노래 불러요. I was wrong 막 이렇게 부르면 와 잠시만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이미 완성되셨어요. 이러면 감사합니다. 후 JYP 쌤. 네 장난. 과학기술 가치 중립성 논쟁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교과서 78페이지 주제 읽기 읽어보자고? 교과서 안 가졌어! 과학기술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얘기해보겠습니다. 긍정적 측면은 뭐야? 물질적 풍요,
그리고 안락한 삶. 안락사? 아니고요. 안락한 삶.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시공간적 제약 없어진다. 생명 연장. 그냥 뭐 건강도 적혀 있긴 한데 생명? 뭐야? 뭐 배고프니? 건강과 생명 연장. 단점. 아 근데 미치겠네. 제가 2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요. 뭐야? 벌레가 지나간 거야? 내가 뭘. 아무튼 근데 계속 시험 기간이 끝나면 한 5일치 정도 약속이 잡혀져 있어요. 제가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친구들을 이게 근데 어쩔 수 없어. 대학생이면은 시간이 그래도 공강이 있는 날이거나 자취휴강하면 되는데 아니 뭔가 고등학생은 시험 기간 끝나고 몇 주 쉬는 거밖에 없으니까 친구들을 만날 때가 시험 끝나는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끝날 때 이제 몰아서 놀다 보니까 거의 일주일이 삭제되는데 이게 안 좋은 게 중간고사 때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 4일 정도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4일이 지나니까 다시 시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게? 장난치자는 거야? 갑자기 막 수행 시험 이렇게 돼가지고 좀 고통스럽다. 단점은요, 환경 문제. 과학이 또 환경 문제가 심각하죠. 비인간화. 뭐야, 이거 좀 극단적인데? 인간 주체성 떨어뜨린다. 왜? AI. AI라던가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지문들 있죠? 이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운동을 안 한다. 왜? 이거 다 해주잖아. 로봇 청소기가 다 해줘. 저희 집에 로봇 청소기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잘 되나? 요즘 좀 비싼 거 좀 잘 되나? 인권 및 사생활 문제. 어우씨, 밝아. 생명 존엄성 훼손? 이거는 이제 실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끔 좀 거시기한 실험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과학기술 지상주의와 혐오주의가 있는데요. 일단 얘네가 착한 게 이름부터 뭔가 과학기술 되게 혐오할 것 같고 되게 좋아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죠. 어? 요즘 왜 자꾸 복사를 안 하고 내가 이렇게 해버리는 걸까? 자, 과학기술을 그리고 저는 대학생이 되면 힙합 동아리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아니면은 성우 동아리 아니면은 책 읽기 동아리. 창작 동아리. 책 읽기보다는 책을 쓰는 동아리. 귀찮아. 이게 바로 장점. 봐봐요. 지금 보이세요? 주체성 떨어지고 있잖아. 지금 이거 똑같은 거를 쓰기 싫다고 지금 이렇게 복사 붙여놓기를 하면은 주체성이 떨어진다는 거다. 네, 장난이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글씨를 얼마나 예쁘게 쓰면은 똑같이 야무지게 썼네요. 책이 있습니다. 베이컨의 새로운 아틀란티스. 이거 과학 지상주의라고 해요. 새로운 아틀란티스. 물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편해지고 있는 건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단점에 주목하는 편입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멋진 신세계? 우연인가? 이거 본 사람 있으세요? 본 사람 있으세요는 도대체 어느 나라 언어냐? 보신 분 계세요? 저는 근데
이거 안 봤어요. 사실 전 이런 힐링되는 건 잘 안 봐가지고. 제가 보는 한국 드라마는 다 공포 막 잔인한 거밖에 없어서. 막 기리고 살인장난감 DP 막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뭐야? 아, 오케이. 과학기술을 어떻게 봐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학기술은 가치 중립적이다. 아, 또 왜 이러는 거야. 과학기술은, 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가치 중립적이다. 랑,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이렇게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가치 중립적이다의 의견은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야. 존나가 아니고 이제 과학기술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과학기술을 실제로 활용한 사람들의 몫이래요. 기술 사용자들에게만? 와, 그럼 과학기술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쓰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정말 대박이다.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는요. 일정한 의도, 목적이 개입되어 있대요. 가치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다양한 가치가 개입된다고 합니다. EX, 정치적인 거. 아니면 기업, 사회, 사회 필요.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그래서 이제 가치 중립성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요. 야스퍼스입니다. 두 번째는 하이데거입니다. 하이데거 저번에 중간고사 때 죽음을 봤을 때 하이 하고 인사한다고 해서 죽음을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사람 있잖아요. 맞아요. 또 나왔습니다. 사실 윤리를 하면서 느끼신 게 있으실 거예요. 와, 똑같은 사람 개 많이 나오네? 특히 칸트,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온다. 야스퍼스는 좀 처음 보는데. 기술은 수단이다. 수단이란 말을 너무 좋아해. 왜 그러는 거야? 악이랑 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립회는 자립적 존재다. 라고 얘기합니다. 과학 기술은요. 기술의 본질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다. 왜? 왜 때문에? 기술을 중립적으로 고찰할 때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뭔 소리야? 중립적으로 뭐라고?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노출된다고? 기술에 내맡겨짐. 네, 내를 맡겨라. 글씨 왜 이렇게 이뻐? 어떻든 이제 야스퍼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든 분명한 것은 기술이란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란 사실이다. 더 읽을 것도 없네요. 패스.
자, 하이데거. 하이데거가 좀 어렵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보겠습니다. 기술의 본질은 결국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이것을 이용하는 데만 급급하여 그것에 매몰되거나 그것을 회피하는 한 기술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도 그때입니다. 기술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대요. 우리가 기술을 열정적으로 긍정하건 부정하건 관계없이 우리는 어디서나 부자유스럽게 기술에 붙들려 있다. 자유스럽지 않게 강제로 이제 붙들려 있대요. 그러나 최악의 경우는 기술이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했대. 얘도 끝났다. 기술을 중립적으로 고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네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라고 얘기하고요. 야스버스 좀만 더 읽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신다면 광기? 광기의 역사? 기술은 그러한 기술을 실현시키는 것과는 독립해 있는 자립적인 존재. 독립, 자립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스퍼스. 뭐 뗄 수 없다. 관계를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하이데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가보겠습니다. 내려가라. 너무 작아. 놀랐다고요? 죄송합니다. 너무 작아서. 아, 형광펜 한번 해야겠다. 아으. 자, 형광펜을 한번 하자면 지상주의, 혐오주의. 잠깐만, 나 이거 아까 강의 찍는다고 막대기 아닌 걸로 해놨네. 누가 봐도 근데 지상주의는 좀 모를 수 있는데 혐오주의가 너무 대놓고 이제 그거죠. 너무 대놓고 나는 과학기술 싫어해 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일정한 의도, 목적이 개입되어 있다. 자유로울 수 없다. 정치. 벌써 한 장이나 했습니다. 아, 한 장 반이나 했습니다. 아니, 0.7장 했습니다. 기술적인 것이 아니다. 중립적으로 고찰 시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 이 얘기 왠지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뭔 내용인지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기술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입장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마 막 이거 누군지 막 야스퍼스인가 하이데거인가 이름 외우는 사람 없죠? 얘네가 한 주장을 기억하시면 좋고요. 얘네가 누군지 알면 좋기야 한데 누군지 알아도 얘 가치 중립적이지 않은 애였나 가치 중립적인 애였나 헷갈리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얘네 주장을 보고 얘가 누군지는 모르더라도 얘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는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과학기술자의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내적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내적 책임이라는 게 있고요. 삼각형. 내적 책임은 무엇이냐? 과학기술자는 연구 과정에서 과학기술자 그냥 과기자라고 하겠습니다. 과기대라고 많이 하잖아요. 이거 써주자. 과학기술자. 과기자는 연구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이제 실천해야 한다.
과학기술자는 연구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 등의 비윤리 행위 안 됩니다. 비윤리 안 돼. 당연한 얘기를 또 하고 있다. 과기자는 실험 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대우해야 되고 연구 결과를 완전하게 공표하며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에 따라 연구 공로를 공정히 배분해야 한다. 안 써도 되겠죠, 여러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시험에서 이걸로 약간 점수 내주는 그런 기부 문제가 나온다면 딱히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외적 책임은요, 과학기술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이건 좀 중요하다. 자신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알고 있어야 된대요. 알고 있어야 함. 왜? 그거 있죠. 핵 발견한 사람, 핵 연구한 사람, 다이너마이트 만든 사람, 단두대 만든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이런 연구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자는 과학기술의 결과물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과 미래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넓게 검토하여 이에 대한 예방적 조치해야 한대요. 와우. 예방적 조치. 뭐가 있지? 나만 알고 있기? 인류의 당면 과제를 과학기술자는 적정 기술, 식량 증상 기술, 대체 에너지 기술 등과 같은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여 인류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과기자는 자신의 연구 활동이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인지 성찰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대요. 과학기술자는 선한 의도로 시작한 연구일지라도 사회적으로 해로운 결과가 예상된다면 연구를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에 암을 없애는 그런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거예요. 와, 이거 많은 사람들이 살릴 수 있겠다. 라고 했는데 뒤로 갈수록 바이러스가 좀 변질돼가지고 오히려 암에 늘려주는 그런 바이러스가 된 거죠. 근데 전염성이 엄청 높아. 그럼 얘는 그냥 안 되겠다. 중단을 하는 거죠. 자, 다음. 폴링이 원자폭탄을 만드는 맨해튼의 프로젝트 참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폴링은 원자폭탄을 만드는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의 화학 분야 책임자 자리를 제안받았지만 이를 거부하였다. 또한 그는 1957년부터 대기 중에서 핵실험을 금지하는 반핵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향이 이제 원자폭탄 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여를 거부했네요. 잘했다. 요나스의 책임윤리. 갑자기 요나스 왜 나옴? 요나스스 책임윤리. 더 낮춰. 자, 뭐냐면 전통 윤리학의 일단 주장을 보자. 요나스는 과학기술 시대에 걸맞은 책임윤리를 새롭게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 발달로 인간의 힘이 커졌으므로 책임의 범위도 커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만이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의무가 있다. 인간의 책임은 부모가 신생아에게 가진 책임처럼 총체적이고 연속적. 총체적 난국이라는 얘기가 있죠. 전체적으로 이상하다. 난리가 났다 할 때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는데 이걸 쓰는 게 아니고 일방적이고 연속적이다라고 해서 미래지향적인 책임이다. 그만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으시죠? 호예적 이거 알고 갑시다. 주고받지 않는다. 쌍방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전통윤리와 책임윤리를 비교해보자.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럼 비교할 필요 없잖아. 라고 말하고 싶지만 어머? 전통윤리 웬일로 색깔이 마음에 드는 것 같다고요? 지금 며칠 동안 계속 똑같은 팔레트라고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금 계속 안 바꾸고 있습니다. 책임 범위는 이건 내가 봤을 때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디 갔다 왔냐면요. 잠깐 뭐 좀 먹고 왔습니다. 뭔지 맞추시면 제가 100만 원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알려드릴게요. 왜 그러는 거냐고요?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니 진짜 요즘 포켓몬 카드 사고 싶은데 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 걸까? 나도 질문해야지. 재입고 언제 되나요? 죄송하지만 이건 3년 전이라서 재입고가 안 됩니다. 말도 안 돼. 쿠키런 킹덤 카드팩을 살까 고민 중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 가보시죠. 어차피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자, 책임 범위는요. 전통 윤리는 현 세대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그냥 우리만 책임지면 됩니다. 우리는 21세기만 책임지면 돼요. 근데 묘하게 휜 거 같냐? 오케이. 우리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만 책임지면 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전통 윤리였는데 이제 책임 윤리는 아니야. 사후 책임도 해야지. 책임의 부과. 누가 부과를 하였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누입니다. 안녕하세요. 누입니다. 막대기가 빨리 되도록 해. 야! 오케이.
불편하지만 그냥 봐주세요. 귀찮아요. 현 세대 자연 플러스 미래 세대로 늘려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엥? 뭐야, 잠깐만. 반대로 했더니 약간 엉켰네. 한 세대 자연. 미래 세대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돼. 야, 알바노 시전하다가 우리 핏줄이 다 사라질 수 있다니까? 연속. 미래지향적. 아유, 말이 많아. 아무튼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존에 있던 것들도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요나스의 책임 윤리입니다. 요나스! 억지로 재밌는 척 하지 말라고요? 재미없다고요? 내용이 재미없지만 어떻게든 재밌게 해야 합니다. 현 세대는 자연, 미래 세대. 사후 책임은 행위되어야 할 것에 대한 예견적 책임. 제발 알겠는데 더 모르겠는 단어로 설명하지 말아줄래? 빨리 쿠키런 11탄이 나와야지 다 같이 사는데. 저 이번에 돈지랄로 다 사려고요. 다 사서 저희 방에다가 전시해 놓으려고요. 엄마가 그런 짓을 왜 하냐고 하시는데 그냥 보고 있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은근 기회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 것 같아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다음. 맞냐? 제대로 쓴 거 맞겠지? 오케이. 자, 여러분 끝났어요. 대박. 가 아니라 이거 문제랑 같이 넣었네. 요나스의 공포의 발견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야? 왜 공포인데? 공포는 아까 걔가 있는데? 로베스피에르가 있는데 지금 네가 왜 공포를 얘기하니? 요나스는 과학기술에 의해 초래되는 최악의 상황을 너였니? 몰랐어. 미안해. 넌 줄 몰랐어. 너가 얘기한 줄 몰랐어. 최악. 과학? 아씨, 이거 미리 써가지고. 기술에 의한 안 돼! 약이 되는? 저 되게 이상한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오랜만에 다른 학교로 가버린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만났는데 걔네 집에 이제 계단 아시죠? 그 계단의 1층에 걔랑 저랑 서 있었어요. 현관이라 해야 되나? 뭐지?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는 거기 서 있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자기 집에 가서 우산을 가져오겠다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제가 따라가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저도 우산을 이제 가지고 나와서 거기 1층에서 우산을 써서 이제 비를 안 맞고 야무지게 서 있는 그런 꿈을 꿨는데 오늘 비가 오네 생각해보니까 되게 신기하다. 그냥 자면서 빗소리를 들은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문을 닫고 잤기 때문에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고요. 왜 그런 걸까? 진짜 하나도 뭐가 안 맞아서 그냥 웃겼어. 뭐지? 그 친구랑 연락 안 한 지도 엄청 오래됐고 그리고 갑자기 비가 오는 것도 뜬금없고 갑자기 걔가 우산을 가져오는 것도 뜬금없고 그렇다고 우산을 쓰고 비 오는데 계속 서 있는 것도 개웃기고 뭔가 상당히 꿈 같은 꿈이었다. 그래서 얘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가지고 책임의 문제를 해명하고자 한다. 뭐 공로나 일어났나요? 왜 해명을 하세요? 책임의 문제 해결. 그래서
이른바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합니다. 공포. 그거였어. 최악의 상황을 상상함으로써 공포심을 약간 자아내는 그런 공포의 발견술. 악의 인식이 선의 인식보다 쉽게 되기 때문에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근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악의 인식이 선의 인식보다 더 쉬워. 왜? 몰라. 아무튼 무엇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윤리학이 희망보다. 근데 이러면 좀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겠는데? 희망보다 공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 해요. 일리가 있긴 합니다. 점점점. 예컨대 공포의 발견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인터넷의 공간에서 어떤 경우에도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무심코 누군가를 비난하는 글이 가져올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나스는 미래에 닥쳐올 공포의 재난을 미리 발견하여 그에 대한 책임감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두려움과 경외감을 포함하는 책임감을 행위의 주요 동기를 삼고자 한다. 완전 똑똑하다. You're so genius. 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뭐 여러분은 아니고 제가 아니면 여러분 친구가 이제 기분이 조금 안 좋아 보였는데 무슨 일이야? 물으니까 나 수행평가를 틀려가지고 1등급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세상에서 제일 하면 안 된다는 그 공감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얘기했지? 네가 공부 안 하는 거 볼 때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다 얘기했잖아. 내 말대로 됐네. 그니까 진작에 내 말 좀 듣지. 이렇게 했어요. 갑자기 그 친구가 다음 날에 자퇴를 했습니다. 또는 너무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근데 극단적인 걸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하자면 그 친구가 만약에 자살을 했다. 그럼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죠. 그걸 하면 이제 그런 장난을 치지 않게 되겠죠. 위로? 장난? 아무튼 거시기를 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의 발견술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반에서 가끔 최악의 상황을 계속 상상하라고 애들이 얘기를 했는데 좀 웃겼다. 자, 그리고 끝이긴 한데 잠시만요. 아씨, 파리 새끼 뭐야? 진짜 몇 년 날라다녀. 잡았거든요? 근데 한 마리가 또 날라다녀. 잡았어요. 죽였어요. 휴지에 싸서 버렸어요. 근데 또 날라다녀. 알을 뭐 죽을 때마다 하나씩 까고 죽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어디서 자꾸 들어오는 거야? 파리를 죽여봤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난 널 죽일 거야. 어디부터 해야 되지? 여기부터 하면 되겠다. 사회적 책임. 여기 있다. 내적 책임, 외적 책임. 선한 의도로 시작한 연구일지라도 중단해야 된다. 라는 거 알고 가면 될 것 같고. 사후 책임. 미래. 책임을 질 수 있는 오케이. 요나스의 책임 윤리. 요렇게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직업생활과 윤리인데요. 이거 3장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애초에 근데 제가 나눴어요, 2개로. 근데 첫 번째로 나눈 프린트가 생각보다 많이 안 찍혔기 때문에 양이 좀 적어 보인다. 직업생활과 윤리 제가 노래 한번 부르고 오고 다음 영상에서 하겠습니다. 안녕!